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2월 10일 주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도 소강이었고요. 어제 되게 강력하게 올랐는데 소강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코스닥은 제법 조금 빠졌죠. 네.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 또 다시 빠지게 될지 미국 시장이 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미국 시장이 약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스피와 코스닥은 소강 혹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소강 혹은 하락 추세에서 가짜 테마들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가짜 테마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짜 테마가 아니라 테마는 진짜인데 그거에 탄 회사들이 가짜인 경우도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그런 회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올라간 두 종목이 사실은 창투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인 퓨리오사 관련된 주제로 올랐는데 문제는 그 둘 다 실이 없어요. 실속이 전혀 없는 회사들입니다. 오늘 퓨리오사 관련돼서 올라간 두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은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괄호가 좀 잘못됐네요. 자, 로봇하고 챗봇 창투사 테마가 올랐는데 창투사 중에서도 특히 DSC 아니면 뭐 TS 이런 데들은 나와이비 이런 데들은 다 직접적으로 포바이브도 마찬가지 직접 투자를 했던 회사고 뭐 DSC 같은 경우는 필요회사가 당장 IPO를 하게 되면 굉장히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실이 있는 회사죠. 근데 거꾸로 오늘 상한가 가는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회사들은 상한가 잘 못 가고 상한가 가는 회사들은 정말 아무 관련성 없는데 창투사 혹은 필요회사랑 아주 손톱만큼 관련성 있는 투자를 하긴 했지만 몇 퍼센트인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괜히 올랐어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건설 대표주하고 중소형 건설주들이 올랐는데요. 첫 번째 제목이 좀 석연치가 않아요. AI 인프라 병목 해소를 최종적으로 수행할 그런 수행자로서 건설회사가 평가받겠다? 이게 무슨 소리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누가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말이잖아요. 건설사가 물론 해야죠. AI 인프라 그렇죠.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결국 건설사고 뭐 전기 관련된 시설을 짓는 것도 결국 건설사긴 하죠. 그렇다고 얘네들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크게 수혜를 받을 것 같지도 않고요. 물론 대우건설 같은 경우야 이제 원자력의 시즌이 시작되게 되면 뭐 시공 실적도 있고 설계 실적도 있고 뭐 자문 실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자력과 함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이 뭐라고요? 인프라 병목해서의 최종 수행자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누가 얘기를 했나 보죠. 뭐 이런 얘기를 뭐 대통령이 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얘기에 있어서 얘 가치는 사실상 별로 없다고 봐요. 그냥 말로 말을 뉴스를 만들어서 그냥 건설사로 오늘은 한번 뭐 해야 되는 날이었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형마트하고 소매물류 쪽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기대가 된다. 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법제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법제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를 푸는 거죠. 실은 그런 규제도 좀 풀고 사실은 뭐 재래시장 살리기는 좋은데 휴일날 쉬는 것도 좀 석연치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다 풀어주고 같이 경쟁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새벽 배송 뭐 온라인 플랫폼들은 허용해주고 대형마트들은 안 된다. 그거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대형마트가 확실하게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오래전의 이야기들이죠. 이제는 그런 경쟁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택배사 관련된 회사들이나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회사들이 좀 올랐죠. 괜찮습니다. 자, 해운하고 정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그 이란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이란은 지금 국내 사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란을
지지하게 돼 이란 지금 정권을 지지하게 될지 아니면 도리어 미국을 지지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란 정권에서는 사실 미국이 좀 때려주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정권이 뒤집힐 위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죠. 왜요? 이유와 상관없이 어떤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면 그게 순위파든 시아파든 상관없이 옆 나라로 퍼지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지난 2000년대 초반쯤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자스민 혁명이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벨벳 혁명이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자유와 열풍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조금 위기의식을 느꼈었던 건 사실이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왕정 기반의 권위주의 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왕정이 아니더라도 권위주의 정권 하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사태를 되게 위험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란에서 시작이 됐고 이란에 거의 내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또 이란을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미국이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때리게 되면 이란을 다시 뭉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고 그 전략적인 분석은 아무래도 하고 있겠죠. 어쨌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운임하고 유가가 되게 민감하게 오르고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운 업체들 그리고 HMM 같은 해운 업체들 그리고 뭐 SOL이나 한국석유 같은 정유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좀 올랐는데 자 반대쪽에 면에 있어요. 항공하고 저가항공사가 좀 올랐는데 왜냐하면 1월에 인천공항의 국제선 역대 최고 국제선의 이용객 수가 역대 최고였고 그리고 앞으로 2월 달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굉장히 좀 많이 깨졌죠. 근데 뭐 그거를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인천공항의 서비스 악화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형태든지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누구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비스가 개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용객 수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항공사의 경쟁력도 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양면적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경고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제일 큰 타격을 보는 게 어디예요? 항공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두 가지 뉴스가 한쪽에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항공사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한꺼번에 딱 터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해운 정유 같은 경우 스팟성의 뭐 그 지정학적인 뉴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될 거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면 공격이 되는 날에는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방어가 작동하는 날에는 아무래도 자산주 중심으로 해서 방어선을 형성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신사라든가 아니면 보험이나 금융권 이런 쪽들이 방어적인 개념들이 강하죠. 그래서 방어적인 방어 라인을 그런 종목들이 아마 세워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약간 중도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되게 큰 테마들은 없고요. 사실 반도체 테마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뭐 삼성전자도 보합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게 제법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 현대해상투는 좀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주제는 오늘은 소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잘한 주제들이나 아니면 좀 그 뭐죠? 약간은 사기성을 가지고 블러핑하는 테마들이 조금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투사. 창투사는 실이에요. 그런데 올라간 상한가 같은 종목들은 가짜가 많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테마가 올라가더라도 그 안에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들은 좀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설이 올라갔어. AI 인프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우건설이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대우건설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원자력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건설 올라가는데 무슨 AI 인프라 병목해소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건설회사를 밀어올리는 그런 이상한 뉴스 참 그쵸 이상하죠. 뭐 저도 뉴스를 이야기할 때 좀 틀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공문 내용들도 최근에 공문이 왔었는데 그 부분들 제가 캐치를 못해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긴 한데 대세 자체는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부분이 크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그런 부채감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에 대한 리포트를 지난 일요일에 올려드렸고 예, 좀 도움이 되는 건데 봐주시면 좋을 텐데 그죠? 자 그리고 대형마트 이런 식으로 스팟성의 뉴스들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건설 대표주 대형마트 건설 대표주는 실이 있고 로봇 챗봇도 실제로는 트렌드입니다. 그렇긴 한데 어때요? 올라갈 종목들과 올라가지 않아야 될 종목들이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잘 고르셔야 돼요. 이런 경우 대형마트, 해운, 정유, 그 다음에 항공사하고 저가항공사 쪽은요 그냥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주제들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건설 대표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책주기는 한데 이번에는 좀 쓸모없는 뉴스를 따라 움직였고 그리고 뉴스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지정학적인 사건, 사고, 그리고 발표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인 테마들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사실상 어떻게 된 거냐면 방어적인 것들이 나타날 만큼 빠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상승세를 주도하는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게 좀 잡테마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한 테마들이 좀 눈에 띄게 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월 10일 주요 테마는 테마답게 크게 다룰 건 없지만 어쨌든 간에 로봇과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된 건설사들 이런 부분들은 대세주로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형마트 소매 물류 쪽은 어떻게 보면 털쿠팡과 관련된 이슈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나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10일 주요 테마 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좀 큰 테마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